4학년 1학기 1단원 지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함께 하면서 진로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지도 이렇게 쓰여요.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게임 아시나요? 네, 그 포켓몬고라고 해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실제 현실 세계를 돌아다니면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로 다양한 포켓몬의 그 생물들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잡아서 내가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는 상대방하고 게임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게임을 하는 앱인데, 자, 요거 몇 년 전에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 자, 그리고 두 번째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스마트폰을 들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실제 상점 혹은 뭐 다양한 건물들에 어떤 정보들이 표시가 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뭐 거리가 24m 정도 남았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여기는 숙소, 자, 여기는 레스토랑,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이 실제 우리 생활 속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이겠죠. 자, 근데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어떤 친구가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팔을 이렇게 허공에 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카메라를 대면 여기 이렇게 공룡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스노우라는 앱, 카메라 앱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이런 거. 그러니까 현실 세계엔 없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에 렌즈를 들이대면 앱을 통해서 마치 실제 있는 것 같이 뭐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는 것들. 자, 오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할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1단원에 지도로 본 우리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 키워드 이런 것도 배웠어요. 지도, 방위, 방위표, 축적, 기호, 범례, 등고선. 자,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오늘 선생님이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도에 관한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지도가 현재 어느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 밀접한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VR 또는 AR, 또 MR,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VR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자, AR 그리고 MR은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한국 컨텐츠진흥원 자료를 참고했고요. 자, 이 VR, AR, MR에 대한 서로 다른 차이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VR은 우리가 흔히 가상현실이라고 하고요. 현실 공간하고는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히 전혀 다른 공간. 현실과는 동떨어진 또 다른 가상 공간을 보여주는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VR방, VR 테마파크, VR 체험존 이런 데 가보신 분 알 거예요. 어떤 걸 머리에 딱 쓰고 딱 시작이 되면 현실은 내가 그 장소에 서 있지만 전혀 다른 공간에 이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특수 장비를 이제 머리에 쓰고 가상현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게임 같은 부분에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이런 거죠. 눈앞에 이런 걸 머리에 딱 쓰고 착용하면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게임이 펼쳐지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사무실 앞에 앉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현실은 아니지만 이런 공간에서 뭐 컴퓨터도 조작하고 컵도 만지고 뭐 등도 조작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 이 영화가 있었어요. 최근에 Ready Player One이라고 해서 이 주인공이 자, 이거를 머리에 딱 쓰면 현실 공간은 이런 어떤 자동차 안에 지저분한 이런 공간이지만 이제
이 렌즈를 딱 끼면 자, 이런 공간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이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주인공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생활하지만요. 자, 그래서 실제 공간과 동떨어진 가상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 자, 이게 바로 가상 현실 VR이고요. 자, AR이라는 것은 증강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현실 공간에 컴퓨터로 생성한 가상 이미지를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가상 이미지가 합쳐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초반에 보셨던 포켓몬고 있죠? 자, 요런 거. 이게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실제 내 옆에는 없지만 카메라로 딱 들이대면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요런 경우에 이 기술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그 지리 정보, 위치 정보랑 GPS 장치 혹은 중력 뭐 이런 장치들하고 위치 정보 시스템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서 내 위치 주변에 어떤 일정 지점에 어떤 캐릭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합쳐져서 보이는 겁니다.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기에 이제 지리 정보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와 이 AR과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구를 사고 싶은데 가구를 사기 전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에 이 가구를 선택하면 현실에 있는 내 방에는 이 가구가 없지만 카메라에서는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그 지도 앱에 AR을 합쳐가지고 걸어가면서 뭐 거리 이름이라든지 상점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내가 어딘가를 걸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런 정보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주변에. 그럼 내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눌러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MR이라는 것인데요. 자, MR은 이 혼합현실이라 그래서 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거냐, AR에 대한 내용이 연장된 것이냐,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까지 지금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나중에 이런 거죠. 뭐 이런 어떤 렌즈를 머리에 딱 끼면 어떤 세계로 딱 빠져 들어가는데 그게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현실 안에서 같이 이제 가상현실과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복잡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지금 운전자가 있는데 차 안에서 핸들을 잡아야 되는데 핸들을 안 잡고 있어요. 그리고 뒷짐을 지고 있는데 자동차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이 화면에 막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요게 바로 이제 자율주행에 관한 건데요.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거는 올해 1월입니다. 7월부터 출시된다고 했어요. 이런 뉴스도 나왔고 실제로 테슬라는 그 자동차 회사는 이제 자율주행으로 차가 이제 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구글하고 테슬라가 이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계속 현재 진행 중이면서 이제 계속 보완 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율주행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자동차가 이제 막 움직이면서 현재 내 앞에 있는 혹은 주변에 있는 사물들하고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센서 기술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주변에 있는 것과 이제 통신을 해야 되니까 IoT 기술이라든지 뭐 통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자동차가 현재 달리고 있는 지점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지도 정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에는 지도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제 정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이거예요. 자, 자율주행을 하려면 3차원 지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지도, 어떤 3차원 정보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 내용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HD맵, 3D 맵이라고도 하는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요구되는 3차원 지도입니다.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닌 차량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판단해 주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있어 고정밀 지도는 차량의 눈이자 안전의 키라고 할 수 있죠. 실제 도로 환경과 가까운 규모로 제작되는 HD맵은 오차 수준을 10cm 이하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완료를 할 예정이고. 현실의 세계를 가상의 세계로 구현하는 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도로 설계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동 원리까지 융합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스캔을 하는데 단순히 지도 제작의 영역을 넘어 미래 교통 시스템의 기반을 만드는 고정밀 지도 제작. 이러한 일은 앞으로 필수적으로 확장될 직업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첨단 디지털 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사람의 손길 또한 필요한 고정밀 지도 제작 과정. 이동 시 주변 사물을 실시간 인지하는 라이다 센서를 차량에 장착하고 장비 점검을 마친 이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며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건데요. 360도로 빛을 쏘아 빛이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사물의 거리, 방향, 속도 등을 탐지하는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들. HD맵 제작에 있어 실제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번거롭지만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팀장님, 저희 네. 터널 쪽 데이터가 좀 필요한데 네. 그 터널 스캔 한번 해도 될까요? 네, 네, 턴- 터널. 네. 한개 터널로.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고 정밀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선 도로 구간별로 주행하며 해당 데이터를 합산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지도의 질이 높아집니다. 실제 도로 환경과 가상의 지도가 동일할수록 자율주행의 안전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기에 고정밀 지도를 만드는 이들은 오늘도 이렇게 도로를 달립니다. 도로 환경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다음은 보정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차량 주행을 통한 데이터 수집은 여러 개의 센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각 센서들의 위치와 각도를 한 곳으로 보정해 사물의 위치를 정밀하게 맞추는 것이죠. 고정밀 지도 제작에 있어 후 보정 작업은 맵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얻은 도로 주변의 사물 중에서 맵 구성에 필요한 요소만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현실을 가상으로 옮기는 일은 최종적으로 사람의 판단에 의해 완성됩니다. 내린다고 하면 이제 여기 이제 박스 쳐지고 표지판 하나의 정보라도 지도에 넣어야 할지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쵸. 자동차랑 이제 보통 사람 고정밀 지도 제작의 목적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3D 지도와 실시간 변수를 통합해 안전 주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맵을 구현하는 일. 그것이 바로 HD맵 개발자의 역할인 것이죠. 잘 시청했나요? 네. 아주 고해상도의 정밀한 지도를 만들어야 자동차에 아주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는구나. 자, 이런 내용 이해되셨죠? 자, 이번 두 번째는요, GIS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GIS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 생활에 필요한 지리 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변환해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정보 시스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리정보 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어떤 지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주제도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등고선만 표시하고 싶다. 그럼 이런 지도가 나오는 거고요.
뭐 어떤 지역에 특정 건물들만 표시하고 싶다. 그럼 또 이런 주제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농사를 짓는 부분, 뭐 밭농사를 짓는 부분, 뭐 이런 것들, 농촌과 관련된 부분만 내가 지도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럼 또 뭐 이런 지도가 나온다든지, 내가 필터, 어떤 주제만 정하면 그 주제에 맞는 지도가 뚝딱뚝딱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되겠죠. 그런 다양한 주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GIS 정보와 관련된 또 직업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도에 관심이 있다면 다음에 대한 직업 정보를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만약 지도가 없었다면 그렇게 좋아하는 여행을 포기했겠죠. 또 우리가 사는 지역 공간에 대해 연구해서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대해 배우는 학문이 바로 도시지역 지리학 전공입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에 대한 철학적인 고려와 지리에는 측량 등의 기법이 필요하죠. 자연과학적 지식이 결합된 전공으로 소통과 융합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많은 요소들이 결합된 학문인 만큼 진출할 수 있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선배님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생활의 무대가 되는 공간. 도시, 지역, 지리학 전공은 우리를 공기처럼 둘러싸고 있는 공간과 지역, 그리고 도시를 공부합니다.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을 공부하는 만큼 인문 및 자연과학적 사고가 함께 필요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학과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은 주요 직업과 융합 직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요 직업은 졸업 후 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 혹은 해당 전공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또 융합 직업은 현재 전공을 기초로 하여 타 분야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추가로 습득하여 진출 가능한 직업을 말하는데요. 도시, 지역, 지리학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중 주요 직업인 GIS 시스템 개발자, 지도 및 해도 제작 기술자와 융합 직업인 공간 빅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 지역, 지리학을 전공한 후 지역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GIS 시스템 개발자와 지리 공간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공간 빅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지도 제작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만나봅니다. 그럼 먼저 도시, 지역, 지리학 분야의 주요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GIS 시스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볼까요? 저희 회사는 한국전력공사의 협력업체로서 변전소나 송전선로 등의 시설이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고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팀은 GIS를 활용한 의사결정 및 지도 제작, 3D 시뮬레이션 등을 제작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업무가 지리학 분야 전반에 걸쳐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공 때 배운 GIS와는 큰 관련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디에 쓰이고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데 그 분야의 심화 과목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전공 지식과 더불어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다뤄야 할 업무가 주어질 때도 있기 때문인데, 그럴 때는 혼자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 프로그램을 더 잘 아시는 다른 분들께 여쭤보기도 합니다.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국내 GIS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요즘은 크고 작은 국가 사업에도 지리정보 서비스나 공간정보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경우가 많고 지리정보의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양하지는 않지만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관련 자격증이나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 등을 통해서 GIS 관련 소양을 쌓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직 경쟁은 아직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치열하지 않지만
그래도 관련 소양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GIS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능력과 지리정보, 공간정보에 대한 지식을 증명하는 자격증, 그리고 GIS 관련 전공 수업이나 스터디 경험 정도면 충분히 차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기들에 비해서 빨리 취업에 성공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딱히 스펙이 뛰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저는 3학년 때부터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였는데 처음에는 아예 쓸 게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때는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못했을 때라서 그냥 학교 다니면서 했던 일을 그냥 쭉 써내려 가봤습니다. 다 쓰고 나니 빈칸이 몇 개 보였는데 그게 바로 대외활동과 자격증란이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제 전공 분야에서는 대외활동보다는 자격증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외활동이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대외활동이 봉사나 마케팅 분야에 초점이 맞춰 있었기 때문에 지리학이나 공간정보 분야의 대외활동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자격증을 준비해서 성공할 확률보다 저의 관련 분야의 대외활동에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날로 서점에 가서 자격증 책을 구입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쓸 것이 많든 적든 스스로 이력서를 써보는 것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자기 파악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꼭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비교적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과감히 미뤄두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지역 지리학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컴퓨터, 통계 분야의 지식, 기술, 자격을 융합하여 진출할 수 있는 공간 빅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는 GIS 유나이티드라는 지리공간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간 빅데이터 분석이란 공간 정보를 지닌 데이터를 수집, 구축하고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지도상의 공간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그 결과물들을 서로 비교 분석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GIS 툴들의 기본적인 기능, 개념, 그리고 지리공간 데이터 구축 방법 등 모든 수업 내용들이 현재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은 전공이고 매번 동일한 프로젝트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공부해보지 못한 새로운 분야의 프로젝트를 하게 되니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공간 빅데이터 분석 분야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전까지의 IT 산업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 볼 수 있고요. 이제부터는 구축된 인프라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신산업으로 찾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지리공간 빅데이터 분석가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통계학, 역사학, 건축학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꼭 지리학 관련 전공자나 통계학 전공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좋은 분석 결과물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시각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물을 밀도 있는 고도화 과정을 통해 다듬어 나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간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지구상에 좌표를 붙일 수 있는 것들 모두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꼭 공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배경에서 공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한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지역 지리학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지도 제작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안전처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재난이 커지면서 미리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그 재난 대응을 위한 관련 기초 연구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분야에서 재난 위험 지도를 작성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어딘지 지도를 분석하고 이제 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기상학, 지리학, 토목학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히 토목 중에서도 수리수문학과 관련된 지식이 있으면은 풍수해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지리학과 출신으로 환경, 재난, 자연지리 등과 같은 다양한 지식을 공부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공에서 GIS 프로그램을 공부했던 부분이 현재 일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GIS는 국토개발 사업이나 재난관리 사업 등의 다양한 직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배워두며 취업에 굉장히 유리한 프로그램입니다. 재난관리를 위해 다양한 지도를 작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리학과에서는 GIS가 필수 전공 과목이어가지고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작성한 재난위험지도가 각종 기사에 사용되거나 작성한 보고서가 우수 보고서로 선정이 되면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데요. 근데 좀 어려운 점은 필드가 좁기 때문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번 접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최근에 우면산 산사태나 세월호 같은 큰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슈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인이 필요한데 인력이 사실 많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협회나 다양한 기관이나 학교에서 재난 관련 교육과정이나 학과 개설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공간에 관련된 직업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공간 관련 직업들은 인간의 주거 문제와 관련해 아마 지속적으로 세분화되고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지역, 지리 관련 전공 이후 진출 직업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지역, 지리학 분야의 전공 과목들은 우리의 공간이 들려주는 수많은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방법을 배우는 전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다양한 관련 직업들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 잘 봤나요? 자, 세 가지 직업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가 우리 생활에 아주 많이 쓰인다는 건 아시겠죠? 자, 그런데 과거에는요, 우리 지도가 이랬습니다. 지도를 이제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첫 번째는 그 넓은 지도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별자리도 보고 그 별자리 위치를 계산해서 내가 여기 있구나, 이걸부터 판단해야 그 다음에 내가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요, 이미 여러분이 있는 위치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여러분의 위치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인님 지금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어디로 갈지 목적지만 알려주세요 라는 이런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지만 잘 입력하면 거기를 갈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진짜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자,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정보를 찾을 계획인가요? 여러분의 검색어가 선생님이 되게 궁금하고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를 나타내거든요. 게임만 하기에는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로 떠날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도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본 내용, 선생님이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퀴즈를 마무리하시고 사회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